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F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이제 미국의 금리는 5.5%가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한미 금리 차가 드디어 이제 2%까지 벌어졌는데 괜찮냐?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FMC 회의가 끝났는데요. 제가 FMC 회의를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심심하고 재미없고 할 말 없는 그런 FMC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의사록에 보니까 딱 두 군데만 바뀌었는데요. 경기에 대한 평가가요, 모디스트, 그러니까 이제 준수한 정도 수준. 근데 경기 아주 좋진 않은데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보통 이런 정도로 평가가 바뀌었다는 점. 그러니까 확실히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FMC 의원들이 덜 하게 된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인데, 이 부분이 하나 바뀐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올랐다. 요거 말고는 의사록에서 이렇게 바뀐 게 별로 없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밑줄이 꺼지고 바뀌고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파월이 발언했던 내용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에다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3시 20분에 저도 일어났습니다, 파월 형 한 다음에 파월이 주요 발언을 업데이트를 쭉 했습니다. 일단은 3시 20분에 완전한 긴축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집값 반등 나도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네, 핵심적이었던 거는 4시 37분에 추가 금리 인상할 거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뻔한 대답.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보겠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보겠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보겠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이번엔 히트를 치지 못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보겠다.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 부분은 좀 인상적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 잡힐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파월이 과거에도 고용시장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인플레이션 잡힌 적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자신감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시 부분에서 2%라는 숫자를 봐야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2025년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잠깐만, 형 2025년이면 아직 멀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할 때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별로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종합해보면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AI를 통해서 파월이 말했던 단어들을 다 끄집어내서 호키시한 건지 비둘기파적인 건지를 다 분석해서 지수를 내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도비시했던 것으로 종합평가는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냥 밋밋한 반응이었던 것 같고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이야기, 무한 반복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경착륙 없이도 인플레 잡기 가능하긴 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 25년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FMC 회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늘 헤드라인에는 제일 많이 나올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차는 이제 1.75%에서 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게 큰일 났다. 이제 IMF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보면요, 2000년대 1.5%, 그리고 2005년에 1% 역전된 것이요. 그리고 1%, 최근에는 1.75%가 아니고 2%로 금리차가 확대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오건영 팀장님이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넣으셨잖아요. 이 내용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금리차가 2%나 벌어졌으니까 이거 우리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IMF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외환 보유액이 당시에 비해서 12.7배나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은 IMF 당시에 비해서 13배나 증가한 외환 보유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 외채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1996년 당시에는요, 단기 외채 빨리 돈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기 외채가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배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랑 비교하기에는 외환 보유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교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순대외 포지션이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외 금융자산, 해외에 지금 자산이 얼마나 있어 빼기
부채는 얼마나 있어? 이걸 빼면요 순금융자산이 나오는데요 1,700억 달러나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니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저는 국제금융센터의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외화 공급 경로인 무역수지 적자, 그러니까 요즘에 무역수지 적자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축적된 대외 자산에서 나오는 투자 소득 및 순저축에 기반해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그러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그런지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국제 투자 대조표를 보면요. 대외 금융 부채가 더 많았던 구간들이 있는데요. 대외 금융 부채는 유지되고 있는데 대외 금융 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순 금융 자산을 보유한 그런 국가가 되겠고 그 규모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를 쌓아놓고 있다. 해외에 갚아야 될 돈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의미니까 정말 건강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많은 나라에서 나 통화정책 맘대로 할 거야. 나 금리 내 맘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환율도 안정되길 원하고요. 외국인들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지만 이 세 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이런 거죠. 야, 만약에 금리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환율도 안정되게 만들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너희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돈이 오가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막아놨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본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이나 혹은 IMF 당시의 우리나라 상황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 돈의 이동은 열어놓을 건데 환율은 몰라도 금리는 우리 맘대로 정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환율은 크게 움직여도 상관없다는 거지? 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IMF 이후로 이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창용 총리님께서 늘 한미 금리 차 이야기할 때요. 환율을 고정시켰다가 환율을 변동 환율로 바꿨기 때문에 이미 지금 오늘 나왔던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환율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MF 때처럼 심각한 외환위기가 또 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FOMC 회의보다도 더 마음이 걸리고 찜찜한 부분은 어제 있었던 코스닥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정말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9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화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데이터는 진정될 거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이 변동성은 오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제가 이 위에 올려드린 것처럼 10시간보다 알찬 테슬라 쪽집기 과외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